성큼 다가온 겨울에 한국의 디저트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식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디저트는 전통의 본 모습부터 변형된 모습까지 천차만별의 매력으로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국의 어떤 간식들이 그렇게 맛있어서 외국인들이 사족을 못 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한국인이 접하는 간식류는 길거리 음식이라 불리며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길거리 간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떡이죠. 이 호떡이 요즘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호떡은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제조법을 배워 직접 창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 도심에 10년 넘게 인기를 끌어온 한국 호떡 가게가 마지막 영업을 한다는 소식에 단골들이 몰리자 현지 매체인 라디오 뉴질랜드와 뉴스어브 등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온 줄 알았다며 호떡의 인기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1세대인 임성권 씨 가족이 지난 10여 년간 운영해온 이 넘버원 케이크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영원히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오클랜드 북부에 있는 알바니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시시콜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지면을 활용해 보도를 한 것인데요. 오클랜드 기술대학 등 큼직한 캠퍼스가 밀집된 곳이라 방학 때마다 굴곡은 있지만 보통 하루 200개는 너끈히 팔아치우던 이 가게의 마지막 영업날 팔린 호떡은 800여 개에 달했죠. 중심가는 아니지만 한인이 제법 모인 주택가 지역으로 이전하며 이전보다는 널찍한 공간을 확보해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사장님과 달리 더 이상 이 집의 호떡을 맛보지 못할 거라는 단골들의 아쉬움이 문전성시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사장님은 한국 사람은 음식도 잘하고 사업도 잘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자긍심과 함께 자식들에게 엄마 아빠가 고생도 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마지막 날 300만 원이 넘은 호떡 판매 매출액을 지역 주민들과 손님들을 위해 자선단체 기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호떡 한 개에 6불로 뉴질랜드 최저임금이 세금 포함해서 약 20불이니 1시간 일하고 3개 사 먹을 수 있는 한국보다는 제법 비싼 가격이지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2016년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식당에서 호떡은 한 개에 7,500원 수준으로 팔리는 디저트로 미식의 나라까지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손님으로 불난 호떡집 이야기와 함께 화제가 되었던 것이 불량식품 취급받던 달고나였는데요. 작년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이템으로 부상한 적이 있죠. 사실은 이미 매년 한인들이 개최하던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에서 달고나가 핫한 아이템으로 떠올랐었습니다. 김치, 잡채, 불고기, 고추장 불고기, 호떡, 커피, 돈가스, 잔치국수, 김밥 등 많은 한국 음식들 중에서 한 개에 3불이라는 제법 고가에 팔려나갔습니다. 달고나는 호떡과 함께 그중 최고의 인기 품목이었죠. 호떡은 2012년 영국 런던의 한 식당에서 처음 선보이면서 코리안 디저트로 알려지며 일단 먹어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며 반응이 왔는데요. 이어 한국에 방문하여 직접 먹어본 이들의 간증이 이어지며 더욱 동경의 음식이 되었죠. 처음으로 호떡을 만들어 봤어라는 제목으로 레딧 레저와 취미 카테고리에 오동통한 호떡 사진이 업로드되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간식 정말 맛있어 보인다 등 좋은 반응을 얻어냈는데요. 통통한 호떡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설탕 용암에서 입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이걸 먹냐? 이거 내가 제일 좋아했던 한국 음식이야. 맛나 보인다. 친구여, 이거 보고 나도 먹고 싶어졌다. 내일 만들어야지. 사진 보자마자 침이 나왔다. 선선한 날에 손에 따뜻한 호떡을 가지고 산책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을 거야. 난 평소에 달달한 빵이나 과자류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호떡만은 예의다. 라며 호떡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호떡은 사실 중국 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음식이긴 하지만 바삭하니 속이 비어있고 풍선처럼 부푼 중국식 호떡과 한국식 호떡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짜장면처럼 유래는 되었지만 한국식으로 재탄생한 간식인 것인데요. 한편 겨울이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간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호빵이죠. 일각에서는 호자가 들어가 호떡처럼 중국 영향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호빵의 원본은 과거에 우리네 분식집에서 판매하던 찐빵입니다. 이 찐빵을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쪄 먹을 수 있도록 제품화한 것이 호빵인데요. 찐빵에 대해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일본 호빵은 중국의 만두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통떡 중에 찐빵과 똑같은 상화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록으로 드는 것이 고려의 상화점 기록입니다. 만두 유래를 따질 때도 예외 없이 이 상화떡을 드는데요. 고려시대 당시의 상화라는 음식은 고전 번역원 측의 주석을 보면 밀기울에 막걸리를 타서 순죽에 가루 누룩을 넣어 하룻밤을 지낸 다음 이것을 걸러 밀가루를 넣고 반죽해서 잰 뒤에 꿀팥소를 넣고 다시 재어서 물에 담가 거기서 뜨는 것을 건져서 시루에 쪄낸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문이라는 1600년대 말 요리서적에 상화를 만드는 법에도 역시 밀가루를 곱게 쳐서 알맞게 반죽해 놓았다가 부풀어 일면 시루에 증편처럼 찐다. 소로는 팥이나 콩가루에 꿀을 섞어 쓰고 또 채소를 넣어도 좋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유래나 원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늘 좋은 아이템에는 뜬금없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호시탐탐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고기류나 야채 토핑에 갖가지 호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자면 1719년 일본에 다녀온 기행문인 신유한의 헤이유록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는데요.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또 만두라는 것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화떡 같은 것으로 겉은 희고 안은 검으며 맛은 달다. 이 대목을 보면 일본의 만두나 상화떡은 각각 동시대 존재하며 각국에서 먹어온 음식으로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만두는 만주를 뜻하는데요. 비슷한 시기 1720년 청나라를 다녀온 이희연의 경자연행 잡지에는 이른바 유바가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우리나라 떡 상화와 같고 그 합쳐지는 곳에 주름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만두와 같다. 이것은 대개 옛날 만두이다. 그 속은 돼지고기에 마늘을 섞어서 만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청의 유바가라는 것이 밀가루로 만드는 것은 상화떡과 비슷하지만 속을 넣고 합치는 곳이 주름이 많은 모양은 상화가 아니라 당시 조선의 만두와 비슷하다며 상화와 만두가 전혀 다른 음식임을 이미 알고 정확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720년에 집필을 시작한 만두라는 챕터가 따로 있는 이익의 성우사설보다 약 200년 앞선 수만이라는 기록을 보면 음기를 기르고 폐를 시원하게 적셔주고 위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는 옥설이라는 한약재의 일종으로 냉한 기운을 키워주는 재료로 만든 만두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만두와 찐빵류의 음식을 고증을 통해 보자면 무려 고려시대 때부터 각각 따로 즐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사 충혜왕 4년 1343년 10월 궁궐 안에 부엌에 침입해 만두를 도둑맞아 노한 왕이 죽이라는 어명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종실록에도 진전과 불전 및 승려 대접 이외에는 만두면 병 등에 사치한 음식은 일체 금단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써 만두와 상화병이 속한 병류 음식에 대한 엄연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뽑은 탑10 K 편의점 음식으로 한국에서 여행할 시에 꼭 편의점에 들러 먹어야 할 10가지의 음식에 포함된 호빵은 겨울 한정으로 빨간색 원형 찜통과 그 안에서 구수한 향과 뽀얀 김을 내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국인들은 파탄금 이외 피자, 호박, 크림치즈, 치킨 등 다양한 맛이 있는 호빵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고전문학 속 사러 갔던 것이 쌍화로 곧 현대어로 만두라고 번역되는 것이 이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던 찐빵이자 호빵, 상화떡이었죠. 이에 대해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즐기던 조리법이나 재료가 아니라 신기하게 여기곤 하지만 서양권에서도 호떡이나 호빵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호평을 받는 것을 보면 최근 들어 K디저트로 분류되고 한 축을 담당하는 카테고리로 조명받고 있는 간식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국마다 있을 기본적인 밀가루 튀김빵인 꽈배기도 설탕을 묻혀 먹던 방식에서 서양의 컵케이크나 도넛에 사용되는 다양한 토핑 혹은 프로스팅을 올리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K도넛 꽈배기로 불리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발상과 과감한 시도로 꾸밈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한국인에게 유래나 원조를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먹을 것에 진심인 우리 민족은 호떡에도 건강을 생각해 견과류를 넣고 찐빵이나 만두에도 건강해서 맛까지 생각하여 고기에서 채소까지 다양한 토핑을 넣고 즐겨왔고 그 후손인 우리들 역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식의 나라에서 특히 더 한국의 디저트의 반응이 핫한 이유일 텐데요. 디저트로 유명한 나라들도 자국의 디저트를 뒤로하고 한국의 디저트를 찾고 있는 상황. 이제는 유명해진 삼겹살이나 닭갈비 등의 한식 메뉴들의 뒤를 이어 한국의 달다구리 겨울 간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한식이 세계인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